그리스 신화, 태양 마차를 탄 파에톤. 파에톤은 태양신 헬리오스와 오케아누스와 테티스의 딸 클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동안 파에톤은 개부 메롭스 왕의 보살핌 아래 헬리아데스라고 알려진 그의 누이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헬리에, 포이베, 디옥시페, 그리고 에테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파에톤은 친구들로부터 끊임없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인 빛나는 자에 대해 조롱하며 그의 이름이 시사하는 대로 그가 진정 태양신의 아들이 맞는지 놀려댔습니다. 이러한 놀림은 어린 파에톤의 마음에 의심과 갈망의 씨앗을 심어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혈통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확실함에 괴로워하던 파에톤은 반복적으로 어머니 클리메네에게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런 지식이 그를 위험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파에톤이 청년으로 자라면서 그의 끈기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결국 어머니의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클리메네는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전차를 모는 강력한 신 헬리오스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파에톤의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을 붙였습니다. 신성한 혈통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서 자신이 진정한 태양신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헬리오스의 황금 궁전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파에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 땅을 가로질러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며 마침내 웅장한 태양의 동궁 앞에 섰습니다. 신성한 영광 속에서 빛나는 헬리오스는 아들을 보자 기뻐했습니다. 신의 마음은 아들을 찾아온 파에톤의 헌신에 감동받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부성의의 순간에 그는 스틱스 강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이는 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맹세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파에톤이 하루 동안 태양 전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겠다는 소원을 말했을 때 헬리오스의 기쁨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태양신은 태양 전차를 끄는 4마리의 강력한 말을 조종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책임과 기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들 중에서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엄청난 힘뿐만 아니라 태양이 지구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섬세한 균형을 완벽히 맞추는 정확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오스는 아들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간청하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선물이라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 여정의 위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조종할 수 있는 맹렬한 불을 뿜는 말들, 위험한 별자리들로 가득한 하늘의 험난한 길, 그리고 하늘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존재들을 말이죠. 그는 파에톤에게 심지어 제우스조차도 하늘을 가로지를 때 다른 경로를 선택했음을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전차의 길은 특별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에톤은 자신의 신성한 혈통을 증명하는 이 궁극적인 증거에 마음이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견뎌온 수년간의 조롱 때문이었거나 단순히 젊은이의 경솔함 때문이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에 단호했습니다. 스틱스 강에 대한 맹세에 묶여 헬리오스는 아들의 치명적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헬리오스는 새벽이 전차를 준비하고 시간이 강력한 말들을 데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들의 콧구멍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고 발굽은 구름을 조바심 내며 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며 하늘을 불태우지 않도록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지구를 태우지 않도록 너무 낮게 달리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파에톤에게 수많은 이전 여정의 바퀴 자국이 남긴 잘 닦인 길을 따라 달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파에톤이 고삐를 잡는 순간부터 재앙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말들은 낯설고 약한 손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 사나워져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구름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지구 가까이 내려와 산을 불태우고 강과 호수를 말려버렸습니다. 파괴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숲이 불타오르고 도시들은 재로 변했으며 모든 나라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재앙적인 여정 동안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태양에 너무 가까운 통과로 인해 그들의 검은 피부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이 끝없는 모래바다로 변하면서 사하라 사막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 자체가 강렬한 열기에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으며 바다는 끓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의 어머니인 가이아는 더 이상 그녀의 영역이 파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제우스에게 외쳐 온 세상이 제가 되기 전에 개입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주 전역에서 펼쳐지는 혼란을 목격한 제우스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천둥 번개를 들고 제우스는 파에톤을 전차에서 내리쳤습니다. 파에톤은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채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이 되어 불길을 끌며 에리다누스 강에 빠질 때까지 추락했습니다. 연민이 든 강의 나이아드들은 그의 그을린 몸을 거두어 강둑에 정식으로 매장했습니다. 파에톤의 추락 후 유증은 더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헬리아데스는 슬픔에 잠겨 위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파에톤이 떨어진 강가에 서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신들은 아마도 자비로 그들을 포플러 나무로 변형시켰지만 그들의 눈물은 여전히 떨어져 강이 실어가는 호박방울이 되었습니다. 파에톤의 가까운 친구이자 먼 친척인 퀴크노스는 친구의 죽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에리다누스 강에 반복적으로 뛰어들어 파에톤의 남은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슬픔은 신들을 감동시켜 그를 백조로 변형시켰고 그는 물과 영원히 연관되어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의 슬픔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하늘에서 은하수의 별빛강을 영원히 헤엄치는 백조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파에톤의 죽음이 헬리오스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어떤 신화 버전에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황폐해진 태양신이 그의 임무를 포기하게 되어 아폴로가 태양 전차를 몰게 되었다고 합니다.